멋지게 나이 드는 법. 어제는 스스로에게 관대해라 이야기편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인생의 목표를 찾아라 들려드릴게요. 목표가 없다면 그저 사는 대로 살게 될 뿐이고, 목표를 세운다면 원하는 대로 살 것이다 라고 누군가 이야기했네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대부분 그렇지 못하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과 인생의 목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효과적인 목표 설정을 하는 법을 연습해봐요. 아주 쉬워요. 혼자서 해도 좋고 친구나 가족과 함께 해도 좋아요. 이걸 매년 한다면 생일을 맞을 때마다 해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래요. 첫 번째,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내어보세요. 종이 4장과 필기도구, 시계나 타이머를 준비한 후 앉아주세요. 두 번째, 첫 번째 종이 맨 위에 부분에 다음과 같이 적어보세요.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2분 동안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보세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바로 적는 것이 좋아요. 일반적인 내용도 좋고 구체적으로 써도 좋아요. 쓸데없는 것이건 웃기는 것, 엉뚱한 건 뜬구름 잡는 이야기건 상관없어요. 개인적이거나 가족과 관련된 것, 직업이나 사회와 관련된 것, 지적인 거나 정신적인 목표를 써도 좋아요. 세 번째, 위에서 쓴 목록들을 2분간 훑어보며 마음에 들도록 내용을 덧붙이거나 고쳐 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네 번째, 두 번째 종이를 꺼낸 맨 윗부분에 다음과 같이 적어보세요. 앞으로 5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2분 동안 빨리 가능한 답을 적어봅니다. 다섯 번째, 2분 더 시간을 갖고 앞에서 쓴 내용을 덧붙이거나 수정해요. 여섯 번째, 목표에 대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보기 위해 세 번째 종이 맨 윗부분에 다음과 같이 적어봅니다. 내 삶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는가? 자신의 죽음과 관계된 모든 걸 상상해 보세요. 유언장 작성을 비롯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가능한 한 2분 내에 답을 써보세요. 일곱 번째, 2분 더 시간을 갖고 앞에서 쓴 내용을 마음에 들도록 고쳐보세요. 여덟 번째, 이제 2분 정도 더 시간을 갖고 앞에서 쓴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의 답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더 짧은 기간 동안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는 목표가 조금 달라지기도 했을 거예요. 각각의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이 과제의 목적은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도록 도와주는 거죠. 다음은 리스트에 적은 내용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단계예요. 네 번째 종이를 꺼낸 맨 윗부분에 다음과 같이 적어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3가지는 무엇인가? 앞에서 쓴 내용을 모두 읽어본 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3가지를 골라 적어보세요. 필요하다면 가장 중요한 3가지 목표 외에 나머지 내용에도 중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 후 아래에 쭉 이어서 써도 좋아요. 지금 당장 짬을 내어 이 과제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과제를 다 끝낸 후에 자신이 쓴 답에 대해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내 삶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동안 무엇을 하겠는가에 대한 답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과 완전히 다른 답을 포함하고 있다면 자신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미뤄두지는 않았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더 나아가 현재 자신의 삶의 방식이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닌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즉, 이 연습 과제를 통해 현재 하고 있는 특정 활동을 그만두기로 결심한다거나 시간 활용을 더 잘 해야겠다는 등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 과제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동시에 자신의 힘을 최대로 발휘하며 살 수 있어요. 해마다 이 과제를 해봄으로써 주기적으로 인생의 목표를 점검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계획대로 올바른 궤도를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조금씩 들려드리는 게 본인이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행동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나요? 자, 다음 시간에는 스스로의 미래를 만들어라 편으로 들려드릴게요. 우리에게는 끝없이 성장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대요. 지금으로부터 1년 후, 아니 10년 후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좋아요, 구독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멋지게 나이 드는 법. 와우, 벌써 8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스스로의 미래를 만들어라 편 들려드릴게요.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돛의 방향을 조정할 수는 있다. 작자 미상. 인생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땐 뭔가 변화가 필요해. 내 친구 카렌이 한 말이에요. 그녀는 이혼하고 4년 동안 일과 가족 그리고 모임 활동에만 몰두해 있었어요. 하지만 자녀들이 결혼하고 멀리 떠나자 카렌은 어느 날 내게 이렇게 고백했죠. 요즘 남자에게 부쩍 신경이 쓰여.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된 것 같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난 연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마음에 드는 남자도 마치 남동생들 다루던 때 버리게 된다니까. 카렌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후 카렌은 연애하는 법을 배우기로 결심하고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또한 피트니스 클럽에 등록해 주 3번 에어로빅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했고 나머지 날에는 걷기 운동을 했어요. 또한 체중을 줄이고 혈색을 좋게 하기 위해 육류와 고지방 식품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더 많이 섭취했죠. 카렌은 지금 50대 중반이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변했어요. 카렌은 이제껏 기혼자 중심의 모임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었기에 멋진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활동으로 찾아 나섰죠. 그리고 주변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나 이제 데이트할 준비가 됐어. 그러니 주변에 멋진 독신 남성이 있다면 꼭 소개시켜줘. 첫 번째 소개팅을 한 후 카렌은 상대 남자에게서 연락이 없자 크게 실망했어요. 하지만 시도해서 손해볼 건 없다는 생각에 그녀가 먼저 그 남자에게 연락을 했죠. 난 내 어떤 면이 그 사람의 마음에 안 들었는지 물어봤어. 그리고 25년 만에 한 데이트라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걱정된다고 말했지. 그러자 그가 웃으며 말하길 자기는 영혼의 짝을 만나고 싶었는데 나는 그 상대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하더군. 우리는 데이트했던 날보다 훨씬 더 즐거운 대화를 하며 시간을 보냈지. 첫 데이트 때는 사실 그가 너무 긴장해서 포크를 바닥에 떨어뜨렸다니까. 그들은 지금 좋은 친구로 보내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 대단한 마법이라도 일어나길 기다리는 대신 카렌은 멋진 남자,
또는 영혼의 짝을 찾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했죠. 카렌은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어요. 미래를 만드는 행동은 다음과 같아요.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을 갖고 단지 상황에 반응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미래가 다른 사람들 또는 우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희생자가 되기보다는 인생의 주인이 되며 앞으로 일어나길 바라는 일을 마음속으로 결정한 후 그 일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거죠. 언제나 활기에 차 있고 늘 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의식적으로 자신의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숙고한 후에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 단계씩 실천해 가고 있어요. 나는 이들이 인간관계, 개인적 성장, 육체적, 정신적 건강, 일, 그리고 여가 활동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부분을 깊이 숙고하여 계획적으로 살고 있다는데 깊은 인상을 받았죠. 74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로 일하며 여전히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말이라는 여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삶이란 돛담배 같은 것이죠. 때로는 바람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바람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올 수 있는 걸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면접을 보기 전에 면접을 보게 될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최대한 철저하게 조사하게 되죠. 이러한 사전 조사를 통해 그 회사가 자신이 일하고 싶은 회사인지 그리고 그 일이 자신의 삶의 목표에 맞는 일인지 점검해 볼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의 철두철미함을 보여줌으로써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죠. 또 우리는 새 집을 사거나 아파트를 대여할 때도 미래를 내다보는 자세를 가지게 돼요. 이웃과 주변 환경, 학군, 교통 편의성 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모든 요소들을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미래의 일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은퇴 후에 편안한 여생을 보내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얼마인지 미리 예측해본 후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투자함으로써 목표액을 마련해 두는 것 역시 미래에 대비하는 자세이기도 하죠. 기업가이자 투자자인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곳은 오래전에 나무를 심어 놓았기 때문이다. 라고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첫째, 자신의 인생에서 직업이나 개인적인 부분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둘째, 이 상황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적어 보세요. 셋째, 자신의 목표에 부합하는 동시에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고 가장 원하는 방향을 가능한 자세하게 적어보세요. 네 번째, 잠시 거리를 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지 곰곰이 생각해 본 후 그 내용을 적어보세요. 다섯 번째, 미래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처했을 때와 적극적으로 대처했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늘 앞을 내다보고 적극적으로 산다면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도체 방향을 조정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힘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다스리며 살 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도 놀라지 마세요. 세상의 운을 다 가진 사람도 있군요. 라고요. 어때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에게는 끝없이 성장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1년, 아니 5년, 아니 10년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자신이 원하는 활기차고 멋진 사람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면에 숨어있는 힘을 펼쳐 보이세요. 영혼이 충만하게 성장하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인생을 생동감 있고 의미 있게 살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태도, 여러분들의 방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성공한 삶에 적용해 보세요. 이 책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알려준대요. 세상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퍼뜨리고 가치 있는 메시지를 많이 받아보세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열정을 발견하라 편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멋지게 나이 드는 법 9번째, 열정을 발견하라. 인생은 멋진 모험이 될 수도 있고 보잘것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헬런 켈러.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도 했네요. 터무니없는 것을 시도하는 사람만이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맞는 것 같나요? 열정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나요? 로라는 미드웨스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녀는 일을 사랑했지만 가족들을 보살피는데 전념하기 위해 좋아하는 글쓰기와 연구를 포기하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2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함께했던 남편이 죽고 아들들은 멀리 있는 대학에 지나가자 외로움을 느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로라는 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일에 몰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히 받아들였죠. 8년 후 로라의 인생은 눈부시게 변했어요. 그녀는 일에서도 인생에서도 매우 열정적이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죠. 양조업자인 로버트 몬다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위해서는 단지 흥미를 갖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중요한 것은 열정이다. 바로 로라가 이 말에 딱 부합하는 사람이었어요. 생각의 틀을 바꾸는 그녀의 논문은 점차 널리 알려져 로라는 미국 전역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거의 매일같이 받고 있었죠. 나는 8년 만에 그토록 놀라운 성장을 이룬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녀는 56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죠. 삶에 대한 로라의 열정은 강한 전염성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녀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즐거웠죠. 로라가 미드웨스트를 떠나 시애틀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그녀를 재미있게 해주지 못할까봐 긴장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녀는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먹든 늘 언제나 너무 즐거워했고 열정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녀는 온몸으로 인생을 즐기고 있었어요. 중년의 삶이 멋진 이유 중 하나는 열정을 마음껏 펼칠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의 열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게일 쉬는 이렇게 말했어요.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고 더 많은 시간을 쏟는다면 그 일에 점점 더 큰 열정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요. 자신을 푹 빠지게 하고 도전하며 만들며 힘과 활기를 주는 일을 해보세요. 그 일은 원예 활동일 수도 있고 글쓰기일 수도 있으며 생화학이나 조류를 관찰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당신은 어떤 일에 가장 큰 매력을 느끼고 있나요?
당신이 입에 근질거릴 정도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대화와 주제는 무엇이고 즐겨 읽는 책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어떤 활동에 푹 빠져 있나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을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회사의 중역으로 매우 활동적이며 의욕적인 삶을 살고 있는 55살의 데이브는 내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취미는 특정한 분야들을 파고드는 거예요.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찾아다니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에 가장 열정을 느끼죠. 요점을 정리하면 이래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그 일을 해보세요.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대신 그 일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그 일에 있는 힘껏 열정을 쏟아보세요. 열정을 쏟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나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스티브 발머는 이렇게 말했어요. 유능한 사람들은 모두 열정적인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은가요? 열정으로 충만한 우리의 정신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죠. 자신의 열정을 발견하고 있는 힘껏 열정을 쏟아부어 보세요. 자, 또 한 편 들려드릴게요. 긍정이 최선이다. 괴테는 우리가 하는 생각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했네요. 1985년 빌과 나는 17명과 한 팀을 이뤄 중국 여행을 갔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이들 중 몇몇 사람의 행동이 몹시 거슬렸죠. 우리는 둘만 남게 될 때마다 속 좁은 노친애들처럼 그들에 대해 험담을 하고 불평을 해대곤 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우리의 태도가 결국 여행을 망쳤다는 걸 깨달았죠. 문제는 그 사람들한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한테 있었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모두 좋은 사람들인데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댄 걸까? 이 사실을 깨닫자 우리 둘 다 성스러운 벼락이라도 맞은 듯한 충격에 사로잡혔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 대한 정의는 이미 내려져 있었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2년 후 우리는 러시아로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자그마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우리는 틈날 때마다 우리와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했죠. 우리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특별한 마법을 갖고 있다는 진리를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태도를 바꾸자 러시아 여행 자체도 매우 즐거웠을 뿐만 아니라 여행객 사이에서도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배려와 존중, 감사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전염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될 것인지 부정적인 사람이 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으며 인간관계, 일, 자신에 대한 태도, 그리고 앞으로의 자기 모습까지도 인생 전반에 지지한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에 따라 우리가 세상을 보는 필터가 결정되죠.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는 맑고 투명한 필터로 세상을 보게 돼요. 세상의 걱정거리나 문제점을 보는 동시에 먹구름 사이로 비치는 한 줄기 햇살과도 같은 가능성 역시 볼 수 있죠. 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어둡고 흐릿한 필터로 세상을 보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보든 간에 모든 것이 뒤틀려 보이죠. 더 나쁜 것은 인생의 긍정적인 면조차 전혀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영혼을 좀먹는 일이죠. 이는 자신의 날개를 짓눌러 날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태도는 정신과 육체 그리고 영혼을 지배해요. 우리는 모두 사랑받기를 간절히 원하죠. 이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긍정적인 사람들에게는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 부정적인 사람들 옆에는 함께 있고 싶지 않은 법이죠.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따금씩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곤 하죠. 누구나 그래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사고방식에 늘 신경 쓰세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스멀스멀 기어오를 때마다 그만이라고 외친 후에 다시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 보세요. 여러 가지 문제와 걱정거리들로 부정적인 생각에 짓눌려 있을 때 있는 힘을 다해 이런 생각들을 치유하거나 날려보세요. 이런 경우 내가 좋아하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볼게요. 먼저 마음속에 커다란 검은 풍선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온갖 걱정들을 풍선에 담아 끈으로 꽁꽁 묶은 후에 풍선을 하늘로 날려 보내보세요. 그리고 풍선이 높이 날아올라 멀리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세요. 풍선이 구름 속으로 사라질 때쯤이면 몸과 정신 그리고 영혼을 짓누르던 모든 짐이 훌훌 날아가 버릴 거예요. 실제로 효과가 정말 좋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때 믿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조언도 구해보세요. 우리가 인생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든 부정적인 태도를 갖든 이는 하나의 습관일 뿐이죠. 물론 둘 중 긍정적인 것이 늘 정답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마법의 순간을 느껴봐라. 어떻게 하면 마법의 순간을 느껴볼지 안내해 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파이팅!